방정식 물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는데 일단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쌤이 여러분들이랑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하면은 무조건 이 세 가지 원칙을 조금 여러분이 지키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방정식의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준식이 뭐예요? 주어진 식 있죠? 나한테 방정식이 주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아이디어? x제곱 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빵이다. 근데 이것의 해가 알파랑 베타야.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알파 베타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어떤 걸 바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냐면 오 알파 베타야.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가 빵이라는 소리군.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b가 빵이라는 소리군. a 베타가 아니죠? a 베타 맞죠? 요렇게 바로 여러분들 끌고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개수로부터 정보 찾기. 이 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 개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 있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하고 개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그치? 그래서 또 쌤이 대표적으로 요 얘기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가 0이 아닐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요. 요거 이제 다 알고 있겠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요. 요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교과 개념이니까. 여기 쌤이 하나를 추가하자면 두 근의 차이. 이건 외워라. 자,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건 적어놓고 외우기. 두 근의 차이. 이거는 미적분 원 가서도 계속 쓰입니다. 네, 방정식을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있어야 하고 마지막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가능.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거는 이제 인수 정리로 연결이 좀 될 수 있는데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쌤이 여기에서 요 아이디어 잠깐 끌고 오면요. 알파하고 베타가 저 방정식의 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2차 방정식은 하고서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 알파 집어넣으면 0, 베타 집어넣으면 0 이라는 소리라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얼핏 쌤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줬던 것 같기는 한데 요거 있죠? 요 아이디어도 잘 한번 끌고 가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빵.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5는 빵. 자, 쌤이 지금 이 두 개를 딱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a 플러스 b의 값이 뭐지? 한번 물어볼까? a 플러스 b의 값이 뭐지? 연아 뭐예요? 2요. 오, 굿. a 플러스 b는 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죠? 그치? 왜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은 뭐였지? 요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빵의 해가 지금 현재 a랑 b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야? 라고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일 때 자, 요런 말이 있어요. 그치? 그럼 이런 표현을 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온다라는 소리는 F, X는 빵의 해가 지금 현재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fx는 빵의 해가 알파랑 베타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쌤이 별 표시를 세게 하나 하고 물어볼게. 잘 들으세요. 한 번만 할 겁니다. F는 2차식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갑니다. fx는 빵. 두 근의 합이 4 라고 주어져요. 4. 그랬을 때 f 2x-1은 빵의 두 근의 합. f가 2차식, fx는 빵의 두 근의 합이 4다. 그랬을 때 f 2x-1은 빵의 두 근의 합은 얼마냐?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일단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사실 여기에서 이 두 근이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 두 근이랑 여기에서 두 근이랑 같아 달라? 다르죠? 여기에서 두 근은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두 근은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두 근의 합이라서 이거를 쌤이 알파, 베타 제일 먼저 뭐 함으로써 출발? 가정함으로써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정. 됐죠?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럼 그 얘기는 F 2알파-1은 빵 F 2베타-1은 빵. 동의합니까? 괜찮죠? 이제 문제에서 요 자리가 이 자리, 빵이 되는 요 자리 두 놈을 더하면 4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자리 빵으로 만드는 요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4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2알파-1하고 2베타-1을 더했을 때 그게 지금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3입니다. 요렇게. 이거는 꼭 좀 해주세요. 이거 푸는 방법 잘 외워놔. 쌤이 지금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진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요 빨간색 얘랑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너무 잘 나오니까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어? 알바스에서 문제 좀 더 풀려고 세 번 했는데 해설평 과정을 봐가지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뽑을 수 있어요? 뭐 뽑아달라고 말을 해야겠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은 좀 말하는 아 그래? 알았어. 해설편을 거둘까? 해설편을 걷어?
해설펜 거두면 숙제할 때 엄청 힘들걸? 해설펜 어디인지 몰라요. 해설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엄마 가져오셨나? 아마 그랬을걸요. 문제집 사면 일단 엄마가 뒤에부터 봐요. 뒤에부터 뜯어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 다음에 항상 혼자 너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알아서. 다은이도 뺏겼어? 서연이는? 서연이 갖고 있어? 하린이는? 아, 하린이가 갖고 있어? 아, 근데 해설편 봐도 되는데? 선생님 해설편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이 그걸 그대로 갖다 베끼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힘들 텐데 쉽지 않을 텐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지금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역수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역수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교과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조금 읽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봐봐.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의 해가 알파랑 베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쌤이 여기에서 있잖아. 잘 들어. 이 개수 있지? 이 개수를 거꾸로 써볼게. 그래서 쌤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빵의 해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개수를 거꾸로 쓰면 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해가 돼. 개수를 거꾸로 쓰면.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역수근 할 때 이제 이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외워야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런 거를 쌤이 하나 알려주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역수근의 방정식은 개수를 거꾸로 쓰면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볍게 보여주도록 할 건데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되겠죠? 물론 베타를 집어넣어도 성립할 겁니다. 근데 베타까지는 안 쓰고 쌤이 그냥 알파만 우선 쓰면 여기에서 여러분 알파 제곱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알파 제곱으로. 그럼 여기 어떻게 써지냐면 A 플러스 알파분의 B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는 빵. 만족합니까? 만족해요? 그지?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끌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끌고 가? A 플러스 B C 빵. 어떤 게 지금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알파분의 1이라는 게 들어가고 여기 알파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빵의 해가 뭐랑 똑같다? 알파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과 똑같다. 물론 베타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성립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역수근. 그래서 역수근은 개수를 거꾸로 쓰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잘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럼 쌤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약간 요것의 응용 버전. 만약에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빵. 두 근의 해가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서연 뭐가 되죠?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얘하고 여기 상태에서 물론 쌤이 이제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걸 얘기를 한 건데 어디에 부호가 바뀌었냐면 요것도 쌤이 살짝 보여주면 그렇죠. 이거 사실 얘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그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면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c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빵. 이거는 뭐가 될까? 우리 다은 c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빵의 해는 뭐가 될까? 또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요게 이제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4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빵의 해 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래? 우리 할인 2베타? 오, 그래도 뭐가 좀 보이나 보네. 잘 봐봐. 얘는 지금 A 있으면 2x의 제곱이 되는 거고 B 있으면 2x가 들어가는 거고 C는 빵. 이런 꼴인 거 맞죠? 근데 보세요. 할인 잘 봐봐. 요 자리에 지금 뭘 집어넣었을 때가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가 성립해. 그럼 할인 요 자리가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돼야 되는 거야. x가 알파가 아니라 이게 알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할인 다시 얘기해 줄까? 해는? 그렇지.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오답을 얘기해요. 2알파랑 2베타라고. 하지만 얘는 2분의 알파와 2분의 베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요 정도만 해도 사실 이제 물론 역수근으로부터 출발하긴 했는데 이 끝까지 요리 따라오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적고 잘 기억하고 또 한번 봅시다. 이런 표현이 조금 낯설을 수 있지만 근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자, 이미 공수 2 도형의 방정식을 배운 자들이니까 쌤이의 거기에 입각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요거 한번 봐볼까? x-2의 제곱 플러스 5 x-2 그 다음에 쌤이 여기다가 플러스 2는 빵 마이너스라고 해야겠다. 마이너스 2는 빵이라고 써놓고 이것의 두 근의 합은 얼마 될까요? 예주. 오, 정답이에요. 잘했어. 9.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이유가 지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5죠? 맞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한 거야? x 대신에 x-2를 넣었다라는 소리는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지? 김서련?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이걸 또 선생님이 뭘로 연결을 시켰냐? 함수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다.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었는데 x축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것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면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도 요만큼 이게 평행 이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이 커졌냐고. 이만큼이 커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합을 바로 9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됐죠? 네. 그래서 쌤이 아까 연결을 시켰던 게
여러분들한테 살짝 미리 맛보기로 보여줬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의 해가 쌤이 알파하고 베타다 그랬을 때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빵의 해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얘를 뭐 한 겁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라는 얘기는 설현 뭐 했다는 소리죠? 평행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 X의 부를 바꾸는 거 대칭 뭐에 대한 대칭? Y축 대칭입니다.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한다라는 건 Y축 대칭. 그래서 근에 대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보는 눈이 있다면 뭐 충분히 이 정도는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부터 쌤이 하는 얘기는 이 근의 대칭이동, 평행이동과는 상관이 없고요. 조금 또 다른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봐봐. 이제 문제가 보통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빵의 해가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그랬을 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뭐 거의 RPM 수준의 이제 문제인데. 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연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연아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해가지고 저거를 풀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맞아요. 정확하게 쌤이 지금 답을 듣고자 하는 거를 답을 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쌤이 저렇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문제 출제자가 바꿔요, 문제 형태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한번 쌤이 바꿔볼게요. 두 문제를 비교하라고 쌤이 갖고 온 건데 이것의 허근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뭐 허근이라고 해서 뭐 여기에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 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알파 얼마까지? 2024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1 마이너스 알파 1, 1 마이너스 알파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2024. 얘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풀려, 근계가.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걸 쓰면서 RPM 수준이라고 그랬지. 실제 내신은 이렇게 나와.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근계가 안 되니까 쌤이 아까 전에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에 쌤이 뭐라고 썼냐면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라는 걸 썼어요.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무슨 얘기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면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 연아 얘랑 비교하면 뭘 하래요 얘가? x에다 1을 대입하라고 읽는 겁니다.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물론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바뀌면 사고가 탁 차단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알았지? 그럼 다시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까? 2025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지금 x의 2025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방정식도 x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x의 2024, x의 2023 플러스 블라블라 플러스 x 플러스 1까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죠. 우선은 허근을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 2024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포인트는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여기 이 방정식을 x-알파1, x-알파2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x-알파 2024까지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x에다 1을 넣으라는 소리죠. 여기다 x에다 1을 넣겠죠. 할인 얼마예요? x에다 1 넣으면? 1이요? 여기다가 x에다 1을 넣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식이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다가 1을 넣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돼야 되지. 그럼 할인이는 이게 몇 개인지를 관찰해야 되겠지? 몇 개 있어요? 2025가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보다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숫자를 대입해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랑 이제 또 굉장히 비슷한 문제로 이게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x의 8제곱 마이너스 1은빵, x의 10제곱 미안합니다.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빵. 이게 방정식이 있는데 허근이요 알파 1, 알파 2, 블라블라 알파 8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알파 1, 1-알파 2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1-알파 8까지 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 이 앞에 있었던 문제랑 요 문제랑 이제 차이를 조금 우리가 짚어보면 얘는 차수가 홀수차, 얘는 차수가 짝수차입니다, 여러분. 짝수차. 그치? 그리고 좀 독특한 건 분명히 아까 전에는 허근이 2024개였어요. 하나를 제외한 2024개였다고. 하나만 빠져가지고. 근데 여기는 지금 허근이 몇 개야? 8개야. 그러면은 실근이 2개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그 실근이 뭐랑 뭐가 돼? 1하고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은 그래서 허근이 8개인데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는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x의 5제곱 플러스 1, x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우선 할 수 있고, 두 번째, 보통 이제 이거를 잘 못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경향이 있는데 x의 5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x 플러스 1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x의 4제곱 잘 봐. 부호가 뿔마로 바뀌어야 돼. 왜냐면 잘 봐. 인수분해할 때 이거 쌤이 겁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x의 5제곱 맞춰졌지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야? x의 4제곱이지. 근데 x의 4제곱이 없다고 지금. 그럼 그 x의 4제곱을 소거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을 써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4제곱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됐어? 그럼 플러스 x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도 또 소거하고. 그래서 부호가 뿔마로 바뀌는 거다
그럼 계속 연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 그럼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항이 인수분해가 된다. 네, 요거 인수분해 하는 것만 여러분 잘 봐두세요. 얘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뒤에 있는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x 마 1 한 다음에 x의 4제곱,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플러스 1. 뭐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해당하는 허근은요, 쌤이 지금 봤을 때는 요 두 개의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지? 1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없어지고 1만 남아요. 여기다 1 대입하면 5네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요일날 있죠? 다음 주 목요일날 진짜 시험 볼 거예요. A, B, C, D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노트 검사를 좀 할게요. 지금까지 필기한 거를 정리를 잘 해뒀는지 쌤이 노트 검사도 하고 책 검사도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 이번에는 3차 방정식 좀 가볼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원래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원래는 그 교육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데 우리는 좀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빵. 자, 이 방정식의 해를 쌤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럼 혹시 아는지 한번 물어볼까? 여기에서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다음 얼마예요? 1. 아는구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얘는 5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 3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차 방정식 근계도 어렵지 않은 게 부호를 마뿔마 이렇게 가면 돼요. 마뿔마. 그죠? 근데 이거를 말해주려고 쌤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이 값을 구해보세요. 이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구해보세요. 그럼 이거 전개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쓰기가 너무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맞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이 얼마예요? 이거? 6이죠? 그지? 왜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다면 역시나 얘를 x-알파, x-베타, x-감마 즉 x에다 뭐 대입해라? 지금 1 대입해라 라는 얘기죠. 저 방정식이 얘가 해가 이거라는 소리는 쌤이 계속 얘기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x-알파, x-베타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가능하다 그랬어.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럼 얘는 뭐는 소리야? x에다가 뭘 대입해라? 1을 대입해라 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1을 양변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을 알아낼 수 있다. 하나 더 물어볼게. 만약에 문제가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를 물어보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알파의 부호가 다르잖아. 알파, 베타, 감마의 부호가. 그치?
오, 맞아요. 마이너스 1을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랑 똑같다. 이렇게 읽어줄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소리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소리고, 그리고 그 결과에다가 앞에다 반드시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곱해줘라.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빵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타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이거 한번 구해봐 이랬던 거예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 있죠? 이게 엄청난 힌트거든요, 이거? 두 근의 곱이 뭐다? 1이다. 두 개를 곱했는데 1이라는 얘기는 둘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럼 지금 이걸 봤을 때, 나 이거 뭔지 모르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베타분의 1 대신에 알파로 바뀌어야 되고, 알파분의 1 대신에 베타로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알파로 빼보니까 알파 플러스 1대, 베타로 빼보니까 베타 플러스 1대더만. 맞지? 근데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결국에 얘는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또 얘기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에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에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마이너스를 둘 다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도 가능해. 맞지? 그러면 얘는 이 식에다가 지금 현재 x에다 뭐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렇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4베타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하면은, 그래서 막 베타를 또 뭐 알파분을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도 있냐면,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를 나중에 차수 낮추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차수를 여러분들이 낮은 차수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4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플러스 4베타를 해야 된다. 그럼 이 얘기는 4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기 알파 제곱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어서 구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한 문제고, 이 알파 제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꿔서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둬라. 됐죠?
1등급 고난도 스토리 이거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꺼번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못 풀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다 킬러, 준킬러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요 정도만 풀자. 뭐 네문항이면 네문항, 내일은 뭐 요 정도 풀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힘든 건 딱 4개밖에 없거든요. 앞에 페이지 5개는 그래도 그럭저럭 할만해요. 네, 근데 이제 뒤에 4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처음 보는 경우라면. 자, 우선은 쌤이 지금 120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근데 그 120번 문제는 혈내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120번 문제는 우리가 아는 그 혈내근 에 대한 이야기. 근데 혈내근을 반드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이거는 개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근이 허수다. 그럼 개수가 실수일 때만 혈내근을 갖는 거고 근이 무리수다. 그러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혈내근을 갖는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이 120번 문제는 세 유리수 ABC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한테 제시된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루트 3BX 플러스 C는 빵.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건 문제 쓰고 있습니다. 한 근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싸 신난다.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 이 표현을 보고 이제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게 수학하는 애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른 한근을 가지고 바로 이제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써가지고 이 문제를 틀린다고. 그치? 혈내근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정보가 있으려면 개수가 뭐여야 된다고? 유리수여야 돼요. 근데 쌤 여기 지금 유리수라고 했는데요. 이거 문제 여러분 낚으려고 하는 거죠. 그치? ABC가 개수가 아니라 이게 보이나요 이거? 지금 개수가 뭐예요?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혈내근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문제를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되려 물으면 혈내근을 갖지 않는 2차 방정식이라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제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까 쌤이 방정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첫 번째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게 이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그는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A 하고서 X자리에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집어넣고 루트 3B 하고서 X자리에 2 플러스 루트 3 집어넣고 플러스 C는 빵이다 라고 해서 항등식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보면은 루트 3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유리수 부, 그 다음에 무리수 부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한다. 유리수, 무리수 나눠서. 그럼 유리수 부분 보면은 4 나오고 여기 제곱하면 4, 3이니까 7이죠? 7에 2. 그 다음 또 여기서 유리수는 이렇게 곱하면 3B. 그 다음 여기는 C 이렇게 이제 될 거고 루트 3에 곱해져 있는 부분은 보면은 4 루트 3A니까 4에 2. 그 다음 또 여기에서 2B 이렇게 이게 지금 루트 3은 빵이다. 근데 이제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알겠지? 여기 이 부분 뭐 되면 돼? 0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따라서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2A야 라고 알 수 있고 얘도 뭐 돼야 돼? 얘도 0 돼야 되겠지? 근데 B가 지금 마이너스 2A야 그럼 이거 지금 마이너스 6A 된 거야 그럼 A 플러스 C가 0이란 소리야 C는 마이너스 A란 소리야 그럼 이제 가자 여기 방정식 다시 가자 방정식 제대로 쓰자 AX 제곱 루트 3 B 대신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A는 빵 이제 방정식을 쓰면 A로 다 묶어 A로 양변을 나눠도 돼 A를 양변으로 나눠도 돼 A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A를 양변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마이너스 1은 빵. 이게 이제 방정식인 거지. 나머지 한 근이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근이 지금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인데 다른 하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 성립하거든요. 자, 그래서 질문할게요. 알파가 지금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자, 베타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건데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루트 3이 돼야 돼요. 그럼 베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면 되죠. 내가 솔직히 말할까? 베타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봐봐. 내가 지금 너네한테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봐봐. 근과 계수의 관계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란 소리지. 그럼 베타분의 1이 얼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 구하래잖아. 근데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니까. 그럼 베타분의 1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정답 얼마? 0. 베타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121번도 한번 봐볼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p 플러스 3은 빵이 허근 알파를 갖는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은 자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p 플러스 3은 빵. 이것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한 허근이 알파다. 근데 알파 세제곱은 실수다. 근을 준식에 대입하면 뭐한다? 성립한다. 알았지? 그래서 쌤은 여기다가 알파 제곱은 이렇게 쓸게요.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알파 제곱은 P알파 더하기 빼기 P 플러스 3이 되겠죠? 이항시켰으니까 빼기 P 플러스 3. 여기 알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안 돼요. 됐죠? 괜찮나요?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럼 알파 세제곱은요? 아이들, 알파 세제곱은 양변에 뭘 곱했다라는 뜻? 알파를 곱했다라는 뜻. 그럼 나는 여기다가 P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라고 쓸 수 있는 사람. 동의합니까? 알파 제곱이 뭔데요? 얘예요. 다시 위에서 분명히 알파 제곱을 정의 내렸습니다. 그럼 그걸 이 알파 제곱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입할 수 있습니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은 여기다가 P하고 저 알파 제곱 자리에 P알파 마이너스 P 플러스 3을 다시 씁니다. 그럼 정리하면 알파는 알파끼리, 알파가 없는 건 알파가 없는 것끼리. 왜냐? P제곱, 우선 이거 쓰고 말할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그 다음 나머지는 P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이렇게 돼. 알파가 있는 거와 알파가 없는 거로 쌤이 식을 정리했을 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할게. 알파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 허근. 알파는 지금 허수예요. 허수. 그치? 문제에서 P 뭐라고 얘기했나요? 앞에 두 글자? 실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P는 실수예요. 쌤이 알파가 있는 것과 알파가 없는 걸로 나눈 이유 이해되나요? 우린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 알파 앞에 계수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알파가 없는 이 부분은 실수부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허수부분, 실수부분인데 쌤은 습관적으로 자꾸 허수부, 실수부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실수부분, 허수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쌤이 지금 알파 세제곱을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알파 세제곱이 문제에서 실수가 되도록
실수가 된다라는 건 이 허수 부분이 뭐 돼야 돼? 0 돼야 된다라는 소리죠. 모든 P의 곱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P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보입니까? 2차 방정식. 모든 P의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122번은) 좀 촌스러운 문제예요. 선생님 별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뭐 문제 있으니까 좀 한번 해볼게요. 122번. 지금 보면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지금 fx는 빵의 두 근의 곱이 7이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얘 중간에 있는 것만 몰라. 얘만 몰라. 얘만 모르고 상수항은 7이겠지. 왜냐면 두 근의 곱이 7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문제하고 가족관을 동시에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치? 근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네. 나 조건 보니까 알파 베타는 1이지? 나 조건 보니까 동의할 거야. F 알파랑 F 베타랑 더했더니 3이라는 얘기는 집어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쌤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알파 제곱 K 알파 플러스 7 이게 F 알파야. 베타 제곱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7 이게 F 베타야. 더했더니 3이래. 알았지? 그럼 뭐야 이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K의 알파 베타 K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플러스 14 이거 한 게 3이다. 그래서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K값 구해서 fx 세팅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2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만 작성하면 얘만 이렇게 작성할 줄 안다라는 가정하에 요것만 조금 중요하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 풀어왔네요. 어렵지. 방학 중에 연락시킬 거니까. 방학 중에 와서 문제 많이 푸세요. 알았지? 아침에 와가지고. 그래서 1등급 문제도 풀고 만약에 1등급 문제 잘 풀면 오답도 줄 거야. 오답. 그러니까는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또 주고 해서 암기를 시키려고요. 수학은 암기입니다. 선생님은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머리에 내 배경 지식에 뭐가 암기가 돼 있어야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하거든요. 근데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몽땅 다 외우게 시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그리고 당장 몇 개월 뒤에요. 지금 이 시험이 몇 개월 뒤에 1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이거 지금 4월 달에 시험 보는 건데. 어? 왜 시간을 되돌려? 우리 여자 조교가 나한테 맨날 그랬는데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이 가장 뭐 할 때? 행복할 때. 미리 얘기할게요. 놀러 갈 거면은 이번 2학기 기말 끝나자마자 바로 갔다가 오세요. 그때밖에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3의 겨울방학 때는 모든 학원이 예비고일이라고 해서 정말 스파르타로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놀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고1 여름방학 때 놀러 가냐? 고1 여름방학 때도 못 가. 어딜 가. 짧아 죽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통수학 2 안 돼 있으면은 끝나. 근데 고2 겨울방학이 됐다? 그럼 여기서 뭘 시켜 또? 대수하고 미적 원해야지 어디 가니? 아니 고1 겨울방학이 됐다? 그럼 또 야 대수하고 미적분 원해야지 어디 가니? 너 임마 지금 확통을 해야 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겨울방학 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2가 됐어? 여름방학이 됐어? 그럼 이제 뭐라고 해? 야 너 이제 고3이야 어딜 가? 지금 야 봐봐 지금 대수 개망했잖아. 그러니까 미적 원을 졸라 해야 돼. 이러면서. 왜요? 대수가 망했다니요.
아니면 야 우리 계속 잘 봤잖아 어디가 미적분 온도 똑같이 맞춰야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2 겨울방학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고2 겨울방학 뭐라고 불러 다? 예비 수험생 그냥 다 수험생이라고 불러요 진짜 이런 거야. 우리 진짜 썩었어요. 진짜. 한국이 썩었어 한국은 썩었어. 한국이 썩었어 고3 뭐 여름방학 고3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돼? 누군가는 웃던지 누군가는 울던지 둘 중 하나죠 수능이 끝난 직후니까 그치? 누군가는 룰루랄라 쇼핑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대치동에 또 갈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 거야 그럼 봐봐 언제 놀아?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방학이 선생님 나 같은 경우도 이번 방학이 그러니까 이번 방학뿐만이 아니라 방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왜냐면 선생님도 이런 시간들을 겪어봐서 너네들한테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여유 없이 공부하는 게 맞아? 그럼 얘네들이 진짜 인생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친구 봤을 때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선서 했다가 고1 겨울방학 때 호주 나랑 교환학생 가서 호주 교환학생 갔다 온 애가 결국에는 수학을 따라잡지 못하고 재수를 했다. 뭐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선생님 친구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애 낳고 잘 살고 있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친구가. 그거를. 그리고 선생님이 힘들어했지만 그 호주 교환학생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을 수도 있어서 30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아니 30 몇 년이 아니지 20 몇 년이 지나고 물어본 거지. 후회해? 너 그때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또 호주 교환학생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안 간대요. 쌤이 그때 느낀 거지. 그만큼 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방학 때 노는 거보다 방학 때 노는 순간 내 인생에서 이렇게 평생 후회와 미련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쌤은 참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네가 웃으려면 결국엔 방학 때 조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결론이긴 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쌤이 지금 미리 얘기하잖아. 놀러 가고 싶어 방학 때. 보드도 타고 싶고 뭐 워터파크 이런 데도 좀 가고 싶고 하려면 지금이네 여름방학. 끝났네. 여름방학 끝났네. 너무 미안하네. 끝났네 여름방학. 그렇지? 아니면 엄마랑 체험학생 돼서 1박 2일 한번 갔다 와. 평일에 아니 그 2학기 때. 어차피 중간고사도 안 보고 하니까 2학기 때 한번 갔다 오던가 잠깐 짬내가지고. 그리고 기말 끝나자마자 근데 그땐 또 스키장이 안 열었을라나? 그땐 뭐 보드 잠깐 타고 오던가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근데 이게 놀러 갔다 오는 게 참 무서운 게 계속 이어져. 그 놀러 온 거기에 감정에 심취해가지고 계속 방방방방 떠 있어. 야 진정해 침착해 너 이제 공부해야 돼 해야 되는데 마음을 못 잡아. 그게 지금 너무 참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참 그게 문제야. 무튼 자 넘어가. 123번 화이팅 하자.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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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시강이다 시강. 칠판을 저 지우개를 붙여놨더니 영성으로 봤을 때 완전 시선 강탈이네. 니네 시강이란 표현 안 쓰나? 너무 옛날. 서련아 오늘 너의 안경이 시강이다. 산모야? 이랑 고1 때 보는 산모야? 고1 때 보는 산모는 합쳐서 봐요. 아무것도 안 기억나는데 기억나는 게 없네. 괜찮아요. 근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근데 중등 전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3학년 내용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땐. 뭐 2학년 때 내용 도형이 조금 들어갔었던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왜냐면 봐봐. 내가 지금 그게 전범위인데 뭐 그렇게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고1 산모를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챙겨본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약간 특수한 학교들 있죠. 예를 들어 대원외고 이런 데는 또 애들이 어떠냐면 살짝 유난스러워. 살짝 유난스러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1이 이제 딱 됐어. 담임쌤한테 내가 좀 잘 보이고 싶어.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산모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기준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산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배치고사를 잘 보세요. 학교에서 시행하는 반배치 시험이 있어요. 중3 때 보는. 그 시험을 잘 봐야 돼. 그 시험이 찐이야. 그걸로 장학금도 준단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입학할 때 장학금 받는 명단이 주르르륵 나와.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걸 잘 봐야지. 영도일고 정신여고 다 봐요. 대원외고 다 봐. 그러니까 반배치고사를 잘 보세요. 산모에 목숨 걸지 마시고. 선생님은 산모보다 처음에 여러분들 반배치고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배치고사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이게 입수하지 못하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애들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 또 그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배치고사를 준비할 때 보통 산모를 준비시키긴 해요. 산모 시험 범위에 맞춰서 이거 그냥 해라. 어떤 학교는 산모에서 똑같이 내는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산모를 준비하면 좀 반배치고사 잘 보지 않을까. 자, 넘어가서 123번 도형이 나왔습니다. 도형 오각형 나는 오각형을 제일 못 그리겠어. 오각형을 어떻게 잘 그려야 되지? A, B, C, D, E. 쭉 연결 X. 그 다음 또 어디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어져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가 P. 너네가 이제 잘 봐봐. 너네가 잘 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ABCD가 있어. B2 대 P2가 P2 대 BP가 성립한대. B2 대 P2가 B2 대 P2가 P2 대 BP 이게 성립한대. 그럼 나머지 애들 뭐 이렇게 다 크기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오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다 1이거든? 여기 길이를 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BP나 이런 길이들을 우리가 찾아서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아이디어 없나요? 1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은 막꼭지가? 그 다음 또 연결할 수 있는 뭐 없어요? 정오각형의 특징 중에 뭐 니네 뭐 배운 거 있지 않냐? 중학교 때? 안 배우나? 어디가요? 이거요? 이거 왜 이등변이에요? 뭐라고요? 한국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찾아줘봐봐. 아이디어 니네 있을 텐데. 서연이, 너 알고 있지? 이거 이등변이야? 이등변 아니야? BC랑 CP가 같은 이등변이야? 왜?
각도로 해도 사실 맞긴 맞지. 각도로 해도 맞긴 맞지. 맞아. 맞아. 또 아는 사람 없나? 저거 쓰는 이유가 네. 얘네가 정오각형이라서 네. 같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 그러면 D2랑 B이랑 PC랑 같고 PC랑 왜요? 평행사변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마름모긴 하거든요. 얘가. 왜냐면은 CD도 1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P2도 1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4개 다 같으니까 얘가 마름모라서 여기 두 CP랑 BC랑 둘이 같아서 이으면 되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왜 평사예요? 마름모. 그러니까 마름모면 어쨌거나 왜 마름모야 이게?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 근데 이게 왜 마름모지? 길이가 왜 같지 여기가? 평행하대? 뭐랄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예주 닮음? 뭐랑 뭐가 닮음이야? A, B, P랑 B, E, A. 지금 예주가 아주 획기적인 얘기 하나 있는데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지금 닮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닮음이다. 근데 왜 닮음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B2 대 P2는 P2 나와 해서 이거 다 그래서 아마 B2 대 P2는 P2 대 BP. P2 대 BP다? 그게 닮음을 지칭하는 거는 맞나? 맞나? 근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일단 이 삼각형 보이나 이거 큰 거? 근데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세면 각을 잡고 여기도 x라고 잡아버릴게요.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이 삼각형도 보이나 이거? 큰 거? 보여요? 그럼 얘도 이것도 여기가 지금 똑같이 x고 여기도 똑같이 x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XX.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야? XX.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닮음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예주가 얘기하는 그 닮음을 쌤이 조금 약간 뒷받침을 해주자면 AA 닮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괜찮죠? 네. 근데 그럼 그 다음에는 저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좁혀지는 거야? 이 각에서 x만큼 뺀 각이 여기가 남아있을 거고 여기 각에서도 x만큼 뺀 각이 여기 남아있겠죠?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이걸 평사로 보여주는 게 더 나으려나? 여기의 각이 그치 여기의 각이 이 2x를 더한 각이랑 똑같다. 봐봐 여기의 각이 2x랑 이 각이랑 더하면은 180도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근데 이 각 있죠? 이 각. 이 각도 2x하고 얘랑 더하면 180도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이 지금 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면은 너무 내가 복잡하게 가나? 내가 이걸 지금 동글이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건데 근데 얘랑 동글이랑 더하면 180도잖아. 근데 이 각이랑 동글이랑 더하면 180도인데 응? x를 뺐으니까 잠깐만 이 각이랑 동글이랑 더하면 180도 응? 극적 x가 빠져야 되는데
x 동그라미가 2x인 거 아니야? 이 각이 180에서 2x를 빼는 거잖아. 응? 뭔 말이죠? 쌤이 지금 왜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좀 쉽겠다. 이걸 동그라미라고 잡지 말자. 이 둘을 더하는 게 여기 2x라고 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지? 얘를 2x라고 잡으면 여기도 2x인데 그러면 이 각은 얘는 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x로 표현해요 그냥. 뭐야? 이거 안 할래. 그냥 서연이가 얘기한 걸로 할래. 각도로 안 하고 닮음이랑 뭐 각도로 이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사실 아까 36, 72가 맞거든요. 뭐 우리 복잡하게 가지 말자. 아이씨 안 할래. 어쨌든 닮음은 알겠지. 여기서 닮음은 알아가는 게 좋을 텐데 어쨌거나 에이씨 지금 뭔가 각도를 보려고 하니까 각도가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 어차피 정원화평의 한 그 내각의 크기는 108도가. 맞아요. 이게 지금 108도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게 왜 108도예요 저거?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거? 180도 삼각형. 나누면 삼각형 3개 나와서 180 곱하기 3? 응. 여기가 108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여기랑 여기랑 각이 어떻다 했지? 똑같아? 그럼 108도, 180에서 108 빼면 얼마야? 72? 그럼 여기 36? 여기 36? 그럼 여기 얼마? 72? 그럼 여기도 72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갑시다. 아니 이등변 삼각형으로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도형이 진짜 촌스럽게 왜 이래.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1이다 길이가. 여긴 뭐라고 해야 돼? 이 전체가 x니까 뭐 x-1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의 길이를 뭐 x-1이다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겠지. 그리고 거기 비례식에다 집어넣으면 b2의 길이 어딨어? x야. x 대 b2 대 그 다음에 p2 가자. 여기가 p거든요. p2 x-1은 x-1이 아니지. 여기는 얼마야? 1은 요 길은 1이죠 지금? P2는 1입니다. 그 다음에 P2 대 그 다음에 BP x-1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줄 알면은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빵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뭐 물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보니까 1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 또 뭐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그 다음에 또 뭐야? 마이너스 x의 5제곱 진짜 x의 6제곱 그 다음에 또 x의 7제곱 이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묶어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개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니까 이거 1. 그럼 우리는 1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쌤이 뭘로 묶을까? x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x의 제곱으로 묶을까? x의 제곱으로 묶을까? 알았어. x제곱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이 부분도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남겨놓을 수 있어. 얘는 또 뭘로 묶어? x의 4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또 나올 수 있지? 얘는 또 x의 몇 제곱으로 묶어? 6제곱으로 묶어? 요렇게? 좋았어.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가야 되네. 근데 여기에서 봐봐. 쌤이 아까 전에 차수 낮추기라는 이야기를 해서 차수 낮추기. 그럼 이게 여기 일단 2 플러스 하고서 x제곱 자체는 보이나?
x제곱은 x 뿔 1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x제곱 자체에 x 뿔 1 쌤이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x 4제곱이라는 건 얘를 뭐 하라는 소리야? 제곱하라는 소리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쓸 수 있어. 근데 x의 6제곱이라는 거는 또 x 이거를 세제곱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야? 차수를 낮추려고 쌤 지금 하고 있어. 세제곱. 아, 근데 차수 낮추는 것도 뭔가 되게 별로인 것 같은데. 세제곱이 나와가지고. 세제곱이 나와서 뭔가 별로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 여기서 x 세제곱은 아, 이걸로 할 걸 그랬나? x 세제곱은 x제곱 플러스 x거든? x 세제곱이 x를 여기다 곱한 거야, 양변에다가.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제곱이 x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이거 2x 플러스 1로 쌤이 쓸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봐봐. x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를 쌤이 곱했어. 괜찮지? 근데 이 x제곱이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고. x 플러스 1이라며. 그럼 다시 집어넣어서 2x 플러스 1로 할 수 있지. 그럼 나 이거 이렇게 안 쓸래. x의 6제곱은 얘 제곱한 걸 갖다 쓸래.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걸 쓰는 게 낫겠어. 그나마 2차로 좀 낮추자. 가자. 그럼 2차로 낮춘 결과가 5x제곱. 자, 1차항은 얼마예요? 4x, 2x, x. 그럼 얼마야? 7x. 상수항 얼마예요? 2, 1, 3, 1, 4, 5. 근데 5, x제곱 자리에 다시 x 플러스 1 쓸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7x 플러스 5. 갖다 쓰게 되면은 5x, 7x, 12x 플러스 10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쌤, x를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x는 이 방정식의 해예요. 그럼 뭘 써야 돼?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5. 요거 이제 쓰면 됩니다. 근데 x라는 것은 1보다 커야 되나 1보다 작아야 되나? 1보다 커야 되겠죠? 뭐 그거 감안해서 둘 중에 어떤 게 답인지, 그리고 x는 양수구나 그런 거 생각해서 집어넣어서 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페이지는 딱 끝내고 2차 방정식에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그림과 같이 AB가 알파고 BC가 베타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넓이랑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방정식을 또 작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빵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쌤 문제만 그냥 썼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현재 4고 알파, 베타는 2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읽혀지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근데 아이들 이거 무슨 사각형이라 그랬어? 정사각형이라 그랬어. 근데 한 변의 길이 나 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K라고 놔두세요. 그냥 이거 내가 봤을 땐 K라고 놔둬도 돼. 한 변의 길이를. 봐봐. 여기 이 큰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이 작은 직각삼각형이랑 무슨 관계야? 닮은 관계입니다. 높이 대 밑변, 밑변 대 높이, 밑변 대 높이로 얘기할게요. 베타 대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베타 대 알파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K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자동으로 K가 되는 거라서 이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K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비례식을 세우면 알파 마이너스 K 대 K는 알파 대 베타 이렇게 하면 K와 알파에 대한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심지어 K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 알파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 근데 다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 K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얘기를 했고 알파 베타는 2. 그럼 4K가 인 거야. 그럼 K 얼마? 2분의 1.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이었던 거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사각형 넓이랑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한대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4분의 1.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2분의 1이 4개니까 2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작성하래요. 그럼 뭐 하면 돼? 최고차 한계에서 4고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x-4분의 1, x-2 이렇게 해서 는 빵. 전개해서 여러분 답 찾으면 끝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mn을 찾으라 그랬지? 이건데 쌤 이렇게 안 할게. 여기 봐봐. 지금 4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m 더하기 n이구나. 아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미안 이거 있잖아. 똘똘이들 생각하자. m 더하기 n을 구하래. m 더하기 n을 구하래. m 더하기 n을 구하래. m하고 n을 따로 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인. m 더하기 n을 구하려면 할인이나 x에 뭘 대입할 겁니까? 1입니다. 1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알았지? 그럼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4 플러스 m 더하기 n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 4분의 3,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m 더하기 n은 요 식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된다.